안녕하세요. 저 장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밑에 영상이 없어요. 예,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은 패드로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패드로 그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냥 PPT에 음성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얼굴 안 나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서도 자, 수업을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원래는 요 그림 보이시는 이 그림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아베이 원리 설명을 하면서 너무 길어졌었죠, 얘기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러면은 요 그림이 나오는 거 열팽창,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오차, 그래서 물리적인 효과, 어떤 효과들 여기서는 열 현상이랑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 자, 이거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얘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수업을 할 때 닥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요. 닥줌을 썼을 때는 조금 글씨가 잘 안 써졌을 텐데 패드는 조금 글씨 쓰는 게 조금 편하네요. 아무래도 얼굴 안 나오고 글씨 쓰기 편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손짓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편에서는 학생들 보기에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이번 한 주는 조금 참아주세요. 예. 자,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짧습니다. 시간을 미리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체크를 하시겠죠, 당연히. 이게 시간이 몇 분짜리 영상이구나 하면 이미 알겠네요. 그러면서 웬일이야 하겠네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 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하학적인 형상, 그러니까 피 측정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인데요. 자,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등경원이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등경원이요. 자, 등경원은 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형 구멍이라든가 원형 홀이죠. 구멍이죠. 아니면은 축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원형 구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릴이라는 걸 가지고 가공을 해요. 축은 일반적으로 선반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인터넷에 드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선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반은 앞에 한 3주차 수업인가요? 한번 선반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을 겁니다. 등경원이라는 용어가 그때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 어쨌든 구멍을 가공하는 드릴이라든가 아니면 축을 가공하는 선반, 그러니까 반대죠. 축은 이러한 봉 같은 거, 이런 게 축이죠. 구멍이야 알고 있으실 거고요. 자, 얘네들은 가공을 할 때 항상 세 점을 잡게 돼 있어요. 가공을 할 때 드릴 척이라든가 아니면 선반의 바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에 한 점, 두 점, 세 점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을 잡게 돼 있으면 만약에 선반이다 라고 했을 때 칼날이 여기를 깎을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깎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칼날이 이 부분을 깎게 될 때는 얘가 반대쪽에 막고 있는 게 없죠. 이 부분을 깎고 있을 때는 반대쪽에 척이 막고 있어. 이렇게 척이 막고 있는데 칼날이 여기쯤 있을 때는 반대쪽에 막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구 피 공작물이죠. 얘가 피 공작물이요. 이 공작물 자체가 이쪽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하게 되면 덜 깎이죠. 깎이는 게 덜 깎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깎게 될 때는 정상적으로 다 깎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 막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드릴 척이 있죠. 선반 척이 있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 덜 깎이고 정상적으로 깎이고 덜 깎이고 정상적으로 딱 깎이고 덜 깎이고 정상적으로 깎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깎이는 모양이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실선 모양, 까만색 선 모양으로 깎입니다. 이렇게 깎이게 돼요. 구멍이 됐든 아니면은 얘가 축이 됐든요.
물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요,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분하지 못해요.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 완벽한 원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 아니라 어떻게 등경원 원으로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점이죠. 3점 삼각형, 예,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삼각형과 같은 이런 삼각형과 같은 그러한 등경원으로 깎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요, 보통 구멍이나 아니면 축 같은 거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이라고 할게요. 축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미터 같은 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그때 두 점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마이크로미터에 엠빌, 스핀들 이렇게 닿게 되겠죠.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에 두 개의 조가 닿게 되겠죠. 자,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내가 측정을 하든, 이렇게 측정을 하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든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점이 접촉을 하는 NB라고 스핀들, 마이크로미터에 MB라고 스핀들처럼 두 점이 접촉을 하게 되는 측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런 것 등등 얘네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든지 측정값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측정값이 똑같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원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등경원이라는 거는 홀수의 지지척 선반과 같이 이렇게 3개짜리 척이 달려져 있는 절삭 가공 공구, 대부분은 다 홀수를 갖고 있고요. 선반이나 아니면은 드릴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경원이 발생을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등경원이 발생을 하고요. 진원도 검사라든가 원통도 검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점식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점식 측정기라는 거는 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처럼 측정기랑 피 측정물이 두 점에서 한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두 점에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을 2점식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점식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2점식 측정기로 측정해 왔다, 그러면 얘는 완벽한 원이라고 봅니다. 원으로 측정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경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등경원이 축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축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지름이 이만큼 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만한 구멍을 뚫죠. 이렇게 지름이 이만큼 되는 구멍을 뚫어요. 하지만 얘가 들어가려면, 이 등경원이 들어가려면 그것보다 더 큰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가능한 외경이 얘죠. 조립이 가능한 외경은 요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등경원이 구멍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만큼의 직경을 갖는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은 요것밖에 못 들어가요. 더 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즉 2점식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나는 지름이 이거라고 측정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등경원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에 가까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름이 이렇게 측정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측정을 하든 이렇게 측정을 하든 지름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D라고 해볼게요. 자, D가 2점식 측정기 측정한
구멍 혹은 축의 지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멍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D만큼 되는 지름을 갖는 이 D만큼 되는 지름을 갖는 구멍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멍에다 내가 축을 끼울 때 D만큼 되는 축을 끼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D만큼 되는 축을 끼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D값이 10mm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름을 재봤더니 구멍의 지름을 재봤더니 10mm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축을 끼울 때 10mm짜리 축을 끼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이런 애밖에 안 들어가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잠시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는 저거 기구가 없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까 정상적으로 있었던 아까 강의 노트에 있었던 그림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자, 이러한 형태의 원만 그려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축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등경원에 끼울 수 있는 등경원 구멍에 끼울 수 있는 축의 직경이에요. 요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축의 직경을 다시 D1이라고 하죠. 그러면 D1 값은 작다는 얘기야. D보다. 그러니까 나는 10mm짜리 구멍이야 라고 생각하고 10mm짜리 축을 가공을 해서 여기다 끼우면은 끼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10mm짜리 구멍으로 생각하고 10mm짜리 축을 끼우면 안 들어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나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 등경원이 축이었어. 그래서 이 축을 구멍에다 끼울 거야. 10mm짜리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끼울 거야. 하지만 이 축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이만한 구멍이죠. 자, 등경원 축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구멍입니다. 구멍의 지름이죠. 자, 이거를 D2라고 하면 얘는 D보다 얼마만큼 더 커요? 요만큼 더 크죠. 그래서 D2가 D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10mm짜리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자, 10mm짜리 등경원을 쟀더니 10mm짜리 축이야. 그래서 10mm짜리 축이야 라고 생각하고 10mm짜리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경원이 발생을 하면 2점식으로 측정을 하면은 내가 측정한 등경원이 구멍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축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축이었다라고 하면 구멍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립 시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넘어가서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얘를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면은 2점으로 측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3점이 나와야 됩니다. 측정을 할 때 하나, 둘, 3점이 모두 다 닿게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경원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 측정물은 반드시 3점식 측정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점식 측정자는 3점식 실린더 게이지라든가 아니면 3점식 마이크로미터, 지금 보시는 게 이거 마이크로미터예요. 3점식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 3점식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미터 단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등경어는 항상 우리 대부분의 선반이라든가 드릴은 다 세 점의 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홀수의 지지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등경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이나 축은 대부분 등경원이 발생을 합니다. 등경원이 생성돼요. 대부분의 구멍 아니면은 축이에요. 대부분의 구멍이나 축은 다 등경원이 발생을 하는데 2점씩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완벽한 원으로 측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등경원이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긴 하지만 아주 정밀한 그러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3점씩 측정자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3점씩 실린더 게이지라든가 아니면 3점씩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하학적인 문제 지난 시간에 하나 요 등경원 하나 빼놓고 넘어갔었는데요. 요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멍이나 축을 가공하는 대부분의 기구들은 즉 드릴이나 선반 같은 건 다들 홀수의 지지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경원이 100%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정밀도가 낮은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정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등경원은 2점씩 측정기로는 완벽하게 원이다라고 측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2점씩 측정기로는 등경원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지름은 3점씩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물리학적인 문제입니다. 물리학적인 문제에서는 선팽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모든 물체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죠. 부피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합니다. 우리는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길이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길이 변화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선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팽창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팽창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분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죠. 델타 T. L이요. 원래 길이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그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칠판으로 넘어가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자, 원래 길이가 L만큼 되는 물체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L0라고 썼으니까 L0라고 하죠. 원래 길이가 L0만큼 되는 물체가 온도가 델타 T만큼 늘어났습니다. 델타 T만큼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때 늘어나는 양을 델타 L이라고 하면 이때 늘어나는 양 델타 L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냐? 알파라는 거에다가 L0 원래 길이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예요. 얘네 세 개를 다 곱하면은 늘어난 길이가 나옵니다. 늘어난 길이죠. 자, 여기서 알파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데요. 선팽창 계수는 물체의 고유한 값이에요.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물질의 우리 그 고유한 값을 물성치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물성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성치라고 부르시면 될 거고요. 뭐 알파 값의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틸이 대략 한 1.2 정도 되나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 도스입니다. 단위가요. 뭐 알루미늄이 2.4 정도 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쭉 나올 거예요. 뒤쪽에 표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그거 나오는 대로 그냥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L이라는 거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원래 길이입니다. 이 물체의 원래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조심하세요. 온도 변화량입니다. 온도가 아니고 온도 변화량이에요. 온도가 몇 도 올랐다. 그러니까 현재 온도가 몇 도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온도가 몇 도 올랐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도 올랐다 온도 변화량이고요. 단위는 도씨가 되겠죠. 제가 오타 칠 뻔했네요. 예, 도씨.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위가 얘가 퍼도씨고 얘도 도씨니까 두 개가 지워져서요. 남는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은 늘어난 양은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데요. 옆에다 그릴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입니다. 철하고 강은 달라요. 철은 순수한 Fe, 순수한 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이에요. 강이 있는데 강의 선팽창 계수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 도씨고요. 강 100mm가 있습니다. 100mm가 몇 도씨 늘어났냐면 20도씨에서 30도씨로 변화했다.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변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늘어난 길이 델타의 값은 알파에다가 L0의 델타 T다. 그러면 알파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곱하기 길이가 100mm, 온도 변화량은 20도씨에서 30도 나왔으니까 몇 도? 델타 T는 10도씨. 그래서 10도씨. 자, 그러면 10의 세제곱 빠지네요. 10의 세제곱 빠지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다 했으면은 0.012가 될 겁니다. 하나, 두 개 빠지니까 0.012 밀리미터가 되죠. 0.012mm는 다 있으면 12 마이크로미터예요. 1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잘 볼게요. 보니까 여기서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얘가 1.2예요. 그 다음에 얘가 100mm입니다. 온도 변화량이 10도씨죠. 그랬더니만 얘가 10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를 한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선팽창 계수를 가지고 한 가지 값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다시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100mm가 있어요. 100mm가 10도씨 온도가 변합니다. 근데 알파의 알루미늄은 얼마냐면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 도씨예요. 2.4 곱하기.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길이 변화량을 보면, 자, 오른쪽에 있던 문제랑 동일하게 100mm짜리가 10도씨 변한 거죠. 다만 알파 값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길이가 100mm, 온도가 10도씨.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얘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즉 0.024, 다시 말해서 밀리미터, 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요, 100mm가 10도씨 변하면요, 요거랑 얘랑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습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선팽창 계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팽창 계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PPT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틸이에요. 스틸입니다. 100mm가 10도씨 변하면은, 그러면은 길이가 얼마나 변한다? 자, 스틸입니다. 스틸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강이네요. 11.5. 얘 그냥 대략 12라고 할게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12 마이크로미터 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알루미늄 볼까요? 알루미늄 100mm가 10도씨 온도가 변해. 그러면 알루미늄은 어디 있어? 알루미늄 23.8, 24라고 할게요. 그냥 24 마이크로미터 변합니다. 여기 구리하고 황동이 있죠? 구리 아니면 황동.
똑같이 100mm가 10도씨 온도가 변화하면은 얼마나 변할까? 18이네요. 18 마이크로미터. 이거 아니에요. 변화한다, 길이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요 비례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 겁니다. 비례식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은 상황 납이면 얼마 변하겠어요? 예, 29 대략 29 마이크로미터 변하겠죠. 29.2 마이크로미터가 정확한 값이겠지만 뭐 굳이 0.2 마이크로미터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사용한 게 청동이어서 17.5 마이크로미터 변하겠죠. 이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100mm가 10도씨 변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여기 예제가 나왔는데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요 예제는 말고요. 이렇게 한번 보죠. 풀이를 한번 다른 거를 넘어가서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뭘 볼까? 철이에요. 강이에요. 강 50mm가 20도씨 온도가 변화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이 변화가 얼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강은요. 스틸은 100mm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길이가 변해요? 예, 12 마이크로미터 변화하죠. 사실은 11.5겠지만 12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한다라고 보죠. 그냥 뭐 그렇게 숫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50mm였어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은 20도씨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 변화량은 얼마나 변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길이가 0.5배였죠. 그 다음에 온도가 2배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델타 L은 알파에 L에 델타 T잖아요. 다 곱하기지 모두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에도 비례하고 온도 변화량에도 비례한데 길이가 0.5배, 온도 변화량이 2배.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0.5배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배. 그러면 0.5 곱하기 2배를 해주시니까 얼마 나오셔야 돼요? 0.5 곱하기 1이네. 그러면 12 마이크로미터 그대로. 그래서 12 마이크로미터 변화한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하셨을까요? 자,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미지의 물체가 있어요. 미지의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의 알파 값이 얼마냐 하면은 금속은 얘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퍼 도시래요. 이런 금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금속이 얘가 340mm가 온도가 뭐 20도씨에서 45도씨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길이는 얼마나 변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지의 금속은 알파 값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아니면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똑같은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미지의 금속은 100mm가 10도씨 변하면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8 마이크로미터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100mm가 아니라 얼마짜리였어? 340mm가 얼마나 온도가 변했어? 20도씨에서 45도씨니까 15도씨가 아니라 25도씨 변했죠. 25도씨 변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곱하기 0.0이 아니죠. 곱하기 3.4배 얘는 곱하기 2.5배.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3.4 곱하기 2.5를 해주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8 곱하기 3.4 곱하기 2.5를 해주시면은 68 나오네요. 예,
68 마이크로미터 변화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싫어. 나는 이 공식 쓸 거야. 괜찮아요. 이 공식 쓰시고 싶으면 이 공식 쓰셔도 됩니다.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례식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수업을 할 때는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반올림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복잡한 거 좀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고 계시고요. 확인을 하려면 이식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얘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시면은 즉 얘는 그냥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곱하기 340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나와도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냥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이 방식, 그러니까 비례식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선팽창에서 예제를 보여준 게 이 얘기고요. 아까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에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강 같은 경우는 100mm가 10도씨 변하면 길이가 12 마이크로미터 변한다. 황동 같은 경우는 18 마이크로미터 변하고 알루미늄이 24 마이크로미터 변해서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지니까요. 자, 실온이 30도씨인 현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재질의 공작물이 100mm 게이지블로 측정할 때 길이가 1차였다. 표준 온도에서의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 온도는 몇 도? 20도씨. 그러면 20도씨에서 오차는 얼마냐? 12 마이크로미터 나겠죠? 30도씨에서 20도씨로 10도 변한 거잖아요. 길이는 100mm니까. 우리 기준은 10도 100mm. 네, 그랬을 때 열팽창 계수만큼 발생을 한다. 오차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예제가 3개가 나왔는데 이 예제 3개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실온 10도씨 현장에서 가공 중인 알루미늄 재질의 공작물을 측정을 하였더니 측정값이 100mm였어요. 그리고 이때 공작물의 온도는 30도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거죠. 표준 온도일 때의 오차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현재 실온이 10도씨야. 즉 측정을 한 지점은 실온이 되는 거죠. 자, 측정실 혹은 측정기. 내가 측정을 하려는 측정기는 온도가 10도씨인 거야. 그리고 공작물은 내가 측정을 하려는 측정물은 온도가 30도씨인 거야. 그리고 측정값은 이 상황에서 100mm였던 거예요. 그러면 표준 온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표준 온도일 때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거 메모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문제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바닥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뭐 정반 위에도 올려놨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내가 측정하려는 피측정물입니다. 이게 측정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은 측정기가 있습니다. 뭐 게이지블로 측정을 했는지 뭐가 했는지 어쨌든 측정기가 있어요. 측정기가 있습니다. 피측정물이나 측정기나 현재 길이는 똑같이 100mm입니다.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이 100mm입니다. 측정물의 재질이 뭐라 했지? 알루미늄이네. 측정물의 재질은 알루미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측정기랑 측정물이랑. 자, 측정기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몇 도씨였냐면은 30도씨였습니다. 측정기는 재질이 다 스틸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기는 스틸입니다. 항상. 온도는 10도씨예요.
그래서 현재 높이가 똑같다고요. 높이가 100mm로 똑같습니다. 현재는요. 자, 그런데 얘가요. 온도가 이제 20도씨로 변했어요. 온도가 20도씨로 변했습니다. 자, 온도가 20도씨로 변하면은 어떻게 되죠? 피측정물은 커져야 되나요? 작아져야 되나요? 30도씨에서 20도씨로 변한 거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물은 작아질 겁니다. 좀 강조해서 그릴까요? 자, 이만큼으로 작아질 거예요. 측정물은. 이렇게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측정물은 얼마나 작아질까? 얼마나 작아질까?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알루미늄이요. 측정물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100mm짜리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은 24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어진 게 100mm짜리네요. 그대로. 온도는 20도씨에서 30도씨에서 20도씨니까 얘 똑같이 10도씨 변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 곱하기 1이잖아. 그러면 얘는 곱하기 1이겠죠. 얼마? 24 마이크로미터 변해야 돼요. 그래서 24 마이크로미터 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볼게요. 측정기는 마찬가지로 10도에서 20도씨로 표준온도로 갔죠. 표준온도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10도에서 20도로 갔으니까 커져야 되겠네요. 측정기는 이렇게 커져야 될 겁니다. 뭐 이게 표준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커져야 될 거예요. 얼마나 커질까? 측정기는 스틸이었어요. 스틸은 100mm짜리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 12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길이 그대로 100mm짜리예요. 온도 변화량 10도에서 20도씨니까 10도씨 변했죠. 그러면은 그대로 12 마이크로미터 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2 마이크로미터 커져야 돼요. 이만큼 커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상황에서 측정물이 30도씨고 측정기가 10도인 이 상황에서 측정물의 길이가 100mm야 라고 안 거는 왜 안 거지? 어떻게 해서 알았지? 측정물하고 피측정물하고 똑같았었던 요 지점에서의 측정기의 눈금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측정기의 눈금이 100mm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측정기의 눈금이 지금 표준자, 자의 눈금이 100mm니까 그러면 요 지점이 100mm인데 피측정물도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럼 물체의 길이는 피측정물의 길이는 100mm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서의 피측정물의 눈금은 100mm라고요.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팽창이 일어났다고 해서 눈금의 숫자가 달라지나요? 눈금의 숫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눈금의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거 눈금의 숫자는 이거는 열팽창하고는 무관해요. 그렇잖아. 길이가 늘어났다 그래서 숫자가 3이 4로 바뀌어? 100이 101로 바뀌어? 그런 거 아니잖아. 눈금의 숫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눈금의 숫자가 있던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이 숫자가 있던 위치가 요로 숫자의 위치가 이동을 하는 거죠. 100mm 1000이 아니죠. 100mm 위치가 이동을 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선팽창에 의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여전히 여기는 그러면은 요 지점은 20도씨에서 제 측정기 즉 표준자 100mm 눈금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도씨일 때의 상황을 볼게요. 측정물은 얼마나 더 작아요? 100mm보다 이만큼 작죠? 크기가 얼마지? 36 마이크로미터만큼
작습니다.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36mm만큼, 마이크로미터만큼 작네.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6 마이크로미터만큼 작은 거죠. 즉 100mm에서 마이너스 36 마이크로미터면 0.036mm만큼 작으니까 얼마인 거야? 99.36이니까 964mm라고 측정이 되겠죠. 측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자는 늘어나고 피 측정물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mm라는 눈금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 측정물은 자가 늘어난 길이 플러스 측정물이 줄어든 길이만큼 더 작아 보이는 거야. 표준 온도가 되면은 20도씨가 되면은. 그래서 그때의 값을 봤더니 얼마다? 99.964, 즉 36 마이크로미터만큼 오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차가 발생을 한다. 이해하셨을까요? 열팽창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다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제가 아직 2개 더 남았으니까 2개 더 풀어보면서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알루미늄이 만들어진 부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부품입니다. 실온 30도씨에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했더니 200mm였다. 납품 시 온도는 표준 온도로 가정하며 얼마의 오차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측정기도 30도씨고요. 피 측정물도 30도씨예요. 그때 200mm로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측정기랑 측정물은 모두 30도씨.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표준 온도로 납품된다 했으니까 20도씨에서는 얼마나 오차가 발생을 하겠느냐? 오차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알루미늄이고, 그러니까 공작물은 제품은 알루미늄이고 측정기는 마이크로미터는 스틸이니까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두 개가 선팽창 계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얼마나 오차가 발생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자, 똑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정반 위에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스틸이죠. 알루미늄, 스틸. 똑같이 현재 길이는 200mm입니다. 밀리미터. 자, 얘가 알루미늄, 얘가 스틸이라고 할게요. 이게 공작물이고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측정기예요. 라고 하고요. 자, 공작물이나 측정기나 현재 온도는 다 20도씨가 아니라 30도씨. 30도씨, 얘도 30도씨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측정기의 요 지점의 눈금은 200mm예요. 눈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눈금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 거죠. 눈금의 위치는 변할 수 있겠지만, 선팽창에 의해서 눈금의 위치는 변할 수 있지만 눈금의 숫자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눈금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금의 숫자를 읽는 거죠. 측정을 할 때는. 그런 거 이해를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온도가 30도씨에서 20도씨로 변해요. 줄어들어야 되겠지?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20도씨로 변해요. 줄어들어야 되겠지. 누가 더 많이 줄어들겠어요? 알루미늄이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 강조해서 그릴게요. 좀 구분해야 되니까 알루미늄은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할게요. 스틸은 그것보다는 적게 줄어들 겁니다. 이만큼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얼마 줄어들까? 알루미늄 100mm짜리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은 얼마?
24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해요. 근데 100mm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야? 200mm짜리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은 30도에서 20도씨니까 얘 10도씨 변했네요. 그러면 곱하기 2배 곱하기 1배. 그럼 얘는 곱하기 2배. 얼마예요? 48 마이크로미터네요. 그러면은 자 얘는 48 마이크로미터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틸입니다. 스틸은 100mm짜리가 온도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 얘 12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하네요. 근데 길이가 200mm짜리야. 곱하기 2배. 온도 변화량은 똑같이 10도씨 변했어. 곱하기 1배. 그러면 얘는 곱하기 2배. 그래서 24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자는 24 마이크로미터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지점의 눈금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로 눈금이 이동을 한 거죠. 눈금이 이동을 했지만 이 지점은 다시 이동된 200mm 눈금이죠. 즉, 이 지점의 눈금은 사람은 읽을 때 이 지점을 얼마로 본 거야? 200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준 온도에서 200mm 눈금이에요. 표준자에 200mm 눈금입니다. 얼마나 더 작죠? 이 차이는 48 마이크로미터, 24 마이크로미터 차이니까 24 마이크로미터만큼 더 작네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요 높이는 얼마라고 보겠어요? 원래 200mm. 자, 여기까지가 이게 200mm잖아. 그러면 새로운 200mm죠. 표준 온도에서 200mm니까 그거보다 24 마이크로미터가 작은 거니까 200mm 마이너스 24 마이크로미터는 0.024 해주시면은 199.976이 되겠네요. 밀리미터라고 측정이 되겠네요. 199.974mm.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야? 24 마이크로미터만큼 작다 라고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제가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황동을 가공하여 링 형상의 메탈 베어링을 제작하였다. 링의 직경이라고 애쓰지 마세요. 직경도 길입니다. 지름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를 측정했더니 길이가 100mm였다. 가공 온도는 40도씨였어요. 즉 피 측정물은 40도씨고요. 실내 온도는 누구야? 측정기지. 그래서 측정기의 온도는 10도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공물은 40도씨고요. 그러니까 제품은 40도씨고 측정물은 10도씨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온도에서 정확하게 100mm로 가공이 되고 싶어요. 표준 온도에서 정확하게 100mm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가공할 때 다르게 가공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게 가공을 했어야 되느냐. 오차를 고려해서 오차만큼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가공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가공을 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반으로 보고요. 황동이 18 마이크로미터였었죠? 길이가 얼마짜리였지? 100짜리였나? 다시 보도록 하죠. 길이가 100짜리였네요. 자, 황동 제품이 있습니다. 황동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자. 얘가 황동 제품. 제품이고요. 이게 표준자. 온도는 황동 제품이 40도씨 가공을 할 때라 했으니까 표준자는
예, 10도씨, 실온이 10도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길이는 모두 다 이렇게 길이죠. 죄송합니다. 길이는 100mm 이렇게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황동은 줄어들었어요. 20도씨로 줄어들죠.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겠네. 자, 이만큼 줄어들게요. 20도씨로. 그 다음에 스틸 같은 경우는 표준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도씨가 되면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겠네. 그래서 표준자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고요. 길이가. 자, 황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어들까? 황동은 100mm짜리가 10도씨 온도가 변하면 18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변하는데, 길이는 그대로 100mm짜리인데 온도가 24도씨 변했네요. 온도가 24도씨 변했으면은 곱하기 2배 곱하기 1배, 얘는 곱하기 2배, 36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황동은 36 마이크로미터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틸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10도씨에서 20도씨 변한 거니까 요거 얼마겠어요? 1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네요. 12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요 지점의 눈금, 요게 10도씨에서 100mm, 그래서 100mm 눈금이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이동한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은 뭐예요? 20도씨에서 100mm 눈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20도씨에서 100mm 눈금의 위치가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12, 36, 그러면 48 마이크로미터만큼 차이가 나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0.048mm만큼 작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만들 때 20도씨에서도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48 마이크로미터만큼 작게 측정이 되는 거니까 48 마이크로미터만큼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8 마이크로미터만큼 크게 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와 있겠지. 그게 아니고 딱 이 온도에서 딱 이 100에 맞췄으면 만들었으면 여기 와 있겠죠. 그럼 오차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요 정도 문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선팽창, 열팽창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문제는 시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눈금이나 지침을 읽을 때 시차,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 물체의 길이를 자에다가 갖다 대면 이만큼의 길인데, 사람이 눈을 멀리서 보게 되면 혹은 자하고 그다음에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있게 되면 크기가 더 작게 측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차예요. 보는 각도에 따른 얘기고요. 당연히 디지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숫자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숫자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옆에서 본다고 숫자가 9가 8로 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죠.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하시면은 과학적인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대부분의 측정기는 다 디지털을 이용을 하니까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요즘에 와서는 그러할 오차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기타 문제입니다. 뭐 먼지나 쇳가루, 칩이라는 거는 쇠를 깎을 때, 우리 기계 가공을 할 때 쇠를 깎는 거잖아요. 뭐 연사 가공을 하면 갈아내는 거고, 그때 갈아낸 찌꺼기, 깎아낸 찌꺼기, 이런 것들을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의 간섭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뭐 잘 닦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청소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밀착 후에 밀고 가면서 측정 위치로 여러 번 비벼주는 거니까 정반 위에 물체를 올려놓은 다음에요, 여러 번 비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먼지가 갈려져 나가야 됩니다. 먼지를 분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먼지에 의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 그러한 거고요.
측정기 자체의 정밀도도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 자체의 제작 과정이나 구조, 아베죠. 아베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유한 오차를 갖고 있고요. 자, 검교정을 통해서 교정 성적서, 검교정이라는 거는 기차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값 찾는 거고요. 계통적 오차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우연 오차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대표값 찾는다고요. 뭐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나왔었던 얘기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교재로 봤을 때, 교과서로 봤을 때 1단원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번 학기가 10주차까지 수업을 하면서 1단원을 끝냈는데 그만큼 1단원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2단원에 대한 거는요, 2시간, 3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주차 혹은 14주차의 중간 시험을 보기는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1단원에 있었던 얘기, 여태까지 쭉 나눴었던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테니까요. 좀 신경 써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주차에 대한 수업이 될 겁니다. 러닝노트 바로 작성을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제출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10주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